현재 할리우드에서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문제적 배우이자 DC 유니버스의 영화와 신비한 동물 사전에 출연하며 한국에서도 상당한 인지도와 인기를 누렸던 에즈라 밀러는 영화 속 플래시로 연기하며 많은 아이들에게 정의로운 슈퍼히어로였지만 현실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술 처먹고 난동을 피우거나 대낮에 길거리에서 총으로 사람을 위협하고 가스라이팅으로 그루밍 범죄를 저지른 최악의 빌런인데 최근 영화 더 플래시로 성공적인 복귀각을 잡고 있는 에즈라 밀러. 오늘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그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무슨 범죄를 저질렀으며 또한 어떤 논란들을 일으켜왔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1992년 미국 뉴저지에서 태어났던 에즈라 밀러. 월트 디즈니의 출판 부사장이었던 아버지와 현대 무용가였던 어머니 밑에서 금수저로서 남부럽지 않은 유년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유치원을 다니면서부터 갑작스럽게 말더듬증이 발병했고 이를 고치기 위해 지역 합창단에 들어가 노래를 하기 시작했다. 재능이 있던 걸까?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와 협업 공연을 하면서 오페라 가수로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왔지만 이후 사춘기로 인해 변성기가 찾아오면서 오랫동안 해왔었던 노래를 그만두고 이때부터 연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한다. 인터뷰에서 오페라에 대한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연기를 시작했다는 에즈라 밀러. 16살 때 영화 애프터스쿨로 성공적인 데뷔를 하며 이참에 본격적으로 연기에 집중하기 위해 잘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는데 이후 케빈에 대하여 월플라워에서 주연으로 신들린 듯한 미친 연기력을 보여준 덕분에 평론가들의 극찬과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었고 이때부터 할리우드 감독들에게 주목받은 그는 여러 영화에 캐스팅되며 점차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갔다. 배우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던 중 2012년 갑자기 그는 커밍아웃을 하며 나는 여성에게 끌리기 때문에 게이라고 할 수 없지만 성별을 특정지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퀴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밝혔는데 이후 2018년이 되어서 과거 자신의 퀴어 발언을 철회하고 나는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다. 남녀 성별로 특정되고 싶지 않다라며 자신의 성정체성을 남녀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젠더 플루이드라고 밝혔다. 이러한 영향 때문일까 여러 시상식과 행사에서 에즈라 밀러는 독특하고 난해한 패션으로 사람들에게 집중받은 바가 있다. 에즈라 밀러는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밝힌 적이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세상에서 한 가지를 없앤다면 뭘 없애고 싶냐는 질문에 모든 여성들을 억압하는 가부장제를 없애고 싶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근절돼야 하며 존중받아야 될 존재다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장면이 여러 매체와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다. 여담으로 2018년 한국을 방문했던 에즈라 밀러는 서울에서 열린 코미콘 행사에 참가했는데 이때 자칭 한국의 페미니스트라 밝힌 유튜버 베리나가 그를 보기 위해 이 행사에 참가하며 함께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이 인터넷과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헐리우드의 유명 감독이자 영화 300과 맨 오브 스틸에서 메가폰을 잡았었던 잭 스나이더가 휴가차 코스타리카에서 체류하던 에즈라 밀러에게 느닷없이 전화해 너가 이제부터 플래시야라며 배역을 통보했는데 그렇게 DC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합류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플래시로 연기하며 코믹 캐릭터로 감초 연기를 펼쳐 본격적으로 인기스타 반열에 오르게 됐다. 이후 에즈라 밀러는 어벤져스에 출연했던 배우 수연과 함께 영화 신비한 동물 사전 2의 홍보차 인터뷰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인터뷰 진행자인 키얼 스티플라가 수연이 미국에서 해리포터 책을 읽었다고 대답하자 이에 비꼬는 듯이 영어로 된 책을 읽었냐? 당시에 영어를 할 수 있었냐라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는데 이에 분노한 에즈라 밀러가 당신은 아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어로 말하고 있다. 나는 영어만 잘하지 한국어는 못한다라며 무례한 진행자에게 멋지게 응수하는 모습을 보여줘 많은 사람들에게 스윗남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에즈라 밀러는 살해 협박을 한 적이 있다. 2022년 6월 에즈라 밀러의 소유 목장에서 약 40마일 떨어진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지역 주민이 에즈라 밀러에게 말을 건넸는데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던 것일까? 갑자기 그 주민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불같이 화를 냈는데 당신은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군. 방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라고 말하며 입고 있던 큰 셰르파 재킷에서 총을 꺼내며 주민을 위협했다. 참고로 둘 사이 대화 내용에 대해선 정확히 밝혀진 것이 없지만 여러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그가 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백인 종교인 레스터 페리교에 대한 것이었는데 해당 종교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밀빵과 포도주 대신 마리화나를 핀다고 한다. 에즈라 밀러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적이 있다. 정신을 못 차린 걸까? 주민을 상대로 살해 협박을 한 당일
근처 집으로 무단 침입한 에즈라 밀러. 당시 그 집에 있었던 11세 아이와 그 어머니에게 당신의 아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며 이 아이에게는 힘이 있는 것 같다. 나 같은 사람이 아이를 인도한다면 운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어디 나사가 빠진 듯한 발언을 했다. 그리고는 중세풍 드레스를 입고 있었던 아이의 어머니에게 갑자기 마녀, 뱀파이어라고 소리치며 내 피를 마시고 싶나라며 괴성을 질렀고 이후 아이에게 돌아가 칭찬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는데 사건 이후 그 집에 다시 찾아가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며 그 자리에서 성추행을 하는 개병신 짓을 했다고 한다. 참고로 무단 침입을 할 당시 다른 공범도 있었다고 한다. 에즈라 밀러는 하와이에서 폭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 2022년 이후 경찰 신고가 10번 넘게 누적된 에즈라 밀러. 그 이후로 하와이의 여러 술집에서 입국컷을 당하고 있었는데 에즈라 밀러가 또 사고를 치겠어 라고 생각한 술집에서 그의 출입을 허가해 주었고 그 술집에 있었던 에즈라 밀러의 팬이 그녀가 앉고 있었던 의자에 사인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그 의자로 팬의 뚝배기를 깨버렸는데 곧바로 경찰에 의해 체포됐지만 보석금 500만 달러를 지인이 대신 지불하며 풀려났다. 참고로 반나절이 채 지나지도 않은 당일 보석금을 내준 지인을 생매장시키겠다고 살해 협박을 했다. 에즈라 밀러는 미성년자 그루밍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을 받았다. 과거부터 피해자 부모와 친분이 있었던 에즈라 밀러. 2017년 신비한 동물사전 2를 촬영할 당시 스튜디오에 피해자를 초대하면서 서로 친밀감을 쌓았는데 이후 에즈라 밀러는 당시 14살이었던 피해자에게 술, 마리화나, LSD를 제공하면서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그루밍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는 잘 다니고 있었던 사립학교를 그만두고 가출해 에즈라 밀러와 여러 지역을 여행했으며 하와이에서 폭행, 살해 협박, 미성년 성추행 사건 때 그 현장에 같이 있었다. 이 사실은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 딸을 재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이미 에즈라 밀러에게 정신적 지배를 받은 탓인지 역으로 부모를 비난했다고 한다. 여러 논란이 계속되자 경찰은 에즈라 밀러를 체포, 소환장을 전달했는데 좆됨을 감지한 것일까? 에즈라 밀러는 재판을 앞두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사죄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밝혔다. 에즈라 밀러의 미친 듯한 범죄 행위에도 불구하고 영화 더 플래시는 2023년 6월 14일에 개봉한다. 개봉 여부를 결정하기 전 영화 더 플래시는 내부 테스트 스크리닝을 받았는데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 트릴로지와 비슷한 수준의 최고 평점을 받았고 이에 영화의 성공을 확신한 제작진들은 영화 개봉을 강하게 추진했다고 한다. 실제로 사전 시사회에 참여한 평론가와 유튜버들에 따르면 DC 영화의 전환점이 될 영화, 앞으로 나올 히어로 영화의 새로운 척도라며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가운데 그는 영화로 성공적인 복귀를 할 것으로 추측된다.